BJ 돌티에 다시 시작하는 정책자금. 오늘 제가 잠시 인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회님, 반갑습니다. 연합회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 초콜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제목은, 네, 딱 맞췄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갖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기술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브런치에 소개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 문제 해결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 했었는데, 오늘은 시니어 협동조합 저신용자 쪽에 기술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 창업 절차를 갖다가 한꺼번에, 물론 제가 이때까지 첫 시간부터 쭉 이야기를 갖다 했었지만은 그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또 감사합니다. 자, 먼저 단계별 기술 창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기술 창업입니다. 지금,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할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걸 기술 창업 시나리오의 마지막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술 창업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하는 부분에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갖다가 좀 더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책을 좀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술 창업과 관련돼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갖다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 기술 창업, 시니어 기술 창업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나오죠.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 대학교 졸업생들은 취업이 별풍선 감사합니다. 음, 막 쏘십니다. 마구마구 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50대 지금 취업 연령들이 상당히 시니어 50대 이상이 되면은 이제 회사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 그만두어야 되는가, 뭐 공공기관은 정년이 아직도 남았지만은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은 회사가 요즘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둘 세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민간 기업은 50대 초반 되면은 눈치 봐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럼 나가서 뭐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애들도 많이, 애들 학자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명예퇴직 신청을 해가지고 퇴직금이라 찾자라고 해가지고 그 퇴직금 가지고 가게에다가 몽땅 이모작을 갖다 한다 해가지고 몽땅 투자를 했다가 날리신 분들도 많고, 또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노령 실직자들도 아직까지도 이제 실직하고 계신 분들, 갑자기 직장이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취업을 갖다 하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시니어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팔팔합니다. 우리 100세 시대인데 아직까지 많은데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업무에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이 일을 갖다가 기술만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아쉽게 합니다.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창창하기 때문에 퇴직전 경력을 갖다가 활용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 기술 창업, 그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기술 창업, 그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가 직접 그 창업 기업의 대표로 나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요즘 정책 자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때 아무래도 그 50대 이상이 되면 저도 이제 50대 넘었었는데 노안이라든지 또 두뇌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제일 큰 게 두뇌 활동이 좀 떨어집니다. 꼰대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영향도 있고 새로 실질적으로 기업은 기술 창업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점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졸업 이제 애들도 다 커가지고 이제 애들도 커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죠. 그리고는 아버지나 어머님이 그 해왔던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를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떡볶이 기술을 갖다 하고 아들은 또 그 떡볶이 기술 가지고 실제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부모님이 하시던 업을 갖다가 안 하려고 그러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하도 그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나는 그런 고생 안 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에 창업 대상자 대학교 졸업반도 있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청년 실업자나 졸업 예정자들도 많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대표로 내세우고 이쪽에 시니어 분들은 그 회사의 기술력, 이게 기술 창업의 기본 요건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대표가 있고 법인이어야 하고 대표가 있고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고 했다고 그랬었죠. 그런 시니어는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될 경우에 회사 기술 창업의 모양새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는 게 낫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회사에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은퇴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해왔던 일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IT 쪽에 있다 보니까 SI 프로젝트 PM들 하시면은 그 경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회사에서 정년퇴직이 돼 가지고 그만두시게 되지만은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머릿속에 했던 고객들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새로이 뭐 60대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경험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내가 경험들을 갖다가 연구소 젊은 친구들한테 노하우도 하고 필드에 다시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60대 그만뒀다
어, 공무원 하다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조금 그 내가 해왔던 게 강하는 게 뭐냐를 보면서 그렇게 다시 대시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노령 그 실직자 지금 직장 안 가지신 분들도 내가 계속 취업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내가 가지고 차라리 회사를 갖다가 기술 창업을 갖다 하자. 경력을 활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갖다가 그렇죠. 가장 많은 게 그 닭집이 두 번째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커피숍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커피숍이고 많이 망하는 게 커피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킨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집이 2위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스카이대 요즘 학벌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되고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는 항상 이공대 나오면 그나마 취업이 잘 됐었는데 문과 쪽에 이공계 아니고서는 취업률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대 융합 기술 창업 요즘 조금 그런데 세대 융합 어르신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그 패기 그리고 빠릿빠릿한 그 부분을 갖다가 융합을 해가지고 기술 창업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저는 그 협동조합이 아주 바람직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협동조합인 이 부분들이 그 협동조합이 제일 좋은 거는 보통 노동조합, 노조 요즘 많이 문제가 되죠. 노조를 갖다 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협동조합을 한다. 최소 5명만 발기인이 5명만 모이면은 회사를 갖다가 이또 하는 퇴직하고 기술 창업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나요? 높습니다. 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냥 예, 네 방송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이전에 대리운전 많이 했었죠. 대리운전은 회사에서 내가 스마트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대리운전 회사를 갖다가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콜 받아가지고 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리운전 기사한테 혜택들이 많이 안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 5분이서 시니어가 아니고 아까 시니어 제가 잠시 가면은 시니어 기술 창업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음 주제로 협동조합으로 기술 창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시니어가 협동조합을 해도 되는 거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기술 창업 일반 법인이 아니고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그렇게 됐을 때 이 협동조합 기술 창업이라고 한 부분들은 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3년도에 생겨가지고 협동조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갖다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면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협업형 협동조합 해가지고 그렇게 협동조합 만들면 정부에서 많은 자금 지원을 갖다 정책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너도 나도 정책 자금을 위해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협동조합들이 원래 협동조합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다 보니까 협동조합은 5명, 최소 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한 방향으로 제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조합원들의 5명을 협동조합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고 방향이 틀어지고 이사장님으로 모시던 분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사장을 다시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부분들 생기고 또 협동조합이 같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기술개발 협동조합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IT 쪽에 예를 들게 되면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법률사무소 가보셨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 5명이 모아가지고 원래 개인 사무소를 갖다가 따로따로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를 갖다 하나 꾸린다라고 했을 때 꾸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명함 하나 가지고 그러면 변호사 혼자서 하면은 변호사 몇 명이에요 하면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합동법률사무소 하면은 5명 이상의 그런 여러 명이 있죠. 그러면 이쪽은 이혼 전문, 이쪽은 회사 기업 전문, 이쪽은 소송 전문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기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술 가진 디자인 회사, 디자인 전문 기업하고 그 다음에 개발 전문 기업, 그 다음에 컨설팅 전문 기업, 원래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합동법률사무소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법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다섯이 뭉쳐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그런 효과, 법률사무소 같은 합동법률사무소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아까 컨설팅 회사, 디자인 회사, 개발 회사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드웨어 판매 회사, 다 한쪽은 컨설팅을 하고 한쪽은 디자인만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디자인 회사를 따로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서로 다른 기능들이 한꺼번에 모인다라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죠. 일종의 컨설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떡볶이다라고 해서 떡볶이 가게에서 내는 이쪽은 떡볶이만 취급을 갖다 떡볶이 기술이죠. 떡볶이 가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김치찌개를 갖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콩나물 전주 콩나물국밥을 갖다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협동조합을 갖다가 혼자 살 때 힘듭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갖다 하게 되면은 같이 공동으로 물량을 갖다가 고춧가루 같이 살 수가 있죠. 고춧가루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가게 5개가 모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같이, 물론 협력이나 제휴를 갖다 하면 되지만은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갖다가 관련돼 가지고 정책 자금을 많이, 상가연합회도 그렇죠. 상가연합회가 시장에 전통시장에 가게들이 따로 있으니까 연합회가 전체 가게를 대변인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연합회도 그런 일종의 연합회처럼 운영하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협동조합은 사람들끼리 믿음을 가장 협동조합의 가장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서로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신뢰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신뢰가 없을 때는 별로 이 협동조합을 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뜻이 맞는 5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내가 좀 손해봐도 같이 그걸 할 수 있는지 마음이 맞는 5명이 있을 때는 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 이 협동조합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글자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협동조합은 사업자들로 구성이 된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그 구성된 게 협동조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아까 사업자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생산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은 그 우리 생협 많죠. 생협 도시 쪽에 많죠. 그 농촌 쪽에 농협이 대표적인 그 사업자 협동조합이죠. 농촌에 농가들 농사 짓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구성한 게 농협이죠. 그래서 농협이 그 생산자들 그 농민들의 물건들을 일괄 구매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업자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또 직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대리운전 이야기했던 게 대리운전 기사들이 똑같이 내도 이제 직원처럼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직원 협동조합을 갖다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웃소싱 빌딩 용역을 갖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빌딩 용역 혼자서 혼자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빌딩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경비원들이 있다. 경비원들만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갖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동대응을 갖다 하게 됩니다. 누가 한 사람 빠졌을 때 빨리 대타를 갖다 있고 안에 조합원들끼리 그거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들이 있습니다. 그래 요런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모인 게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소비자들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연합회가 상가연합회 그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은 그게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연합회가 지금 그게 법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없을 건데, 상가연합회가 그게 어떤 상법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협동조합은 원래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바르셀로나 그 축구단 스페인의 그것도 그거죠. 우리 선키스트 오렌지 있죠. 선키스트 그것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때 오렌지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선키스트라는 단일 브랜드로 해가지고 같이 전 세계에 내보내는 거죠. 그럼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법인 형태로 하는 거고,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하게 되면은 협동조합끼리 사업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시너지가 있죠. 시너지가 요즘은 그런 부분이 도시 쪽에 생협하고 농촌의 사업자 협동조합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둘의 자연드림이라고 하는 그쪽에 아이쿱 협동조합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처럼 협동조합을 할 경우는 많은 부분으로 한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술 창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취업자들이 실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갖다가 만들어, 우리가 그냥 우리 직원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갖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직원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대학생들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 그 1차, 지난번에 6차 산업 말씀을 드렸을 때 1차, 2차, 3차 산업에 모여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공급자, 협동자, 그 농촌에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유통 배달을 하시는 분하고 그 업체하고 그 다음에 그 슈퍼, 동네 슈퍼, 아니, 떡볶이 가게도 소비자죠. 물건 파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우리 쪽에 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협동조합 명의로 그 생산서부터 농사 짓는 그부터 배송 이게 하나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같이 이익을 갖다가 쉐어를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을 구성을 왜 협동조합으로 하냐 그러면은 그 요즘 정책 자금 R&D 자금도 그렇고 그 다른 쪽도 그렇고 규모가 좀 있는 걸 선호합니다. 1인 기술 창업 1인 창업보다는 규모가 있는 즉 규모를 갖다 대형화시키게 된 좋은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쪽에 그 관련된 협동조합 형태로 R&D 정책 자금들도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 쪽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매 파워를 갖다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생협이고 그러면 생협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딱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공동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그 매장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촌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아파트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만 담근자라고 했을 때 촌에 있는 그쪽에 가지고 우리 김치를 갖다가 촌에서 바로 땡길 수가 있죠. 김치를 갖다가 바로 그럼 아파트 같이 원래 협동조합은 이런 형태로 생협도 정책자금 기술 많습니다. 생협 협동조합 기술 개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연구소 만들 수 있고 벤처 지정될 수도 있고 R&D 일반 법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거기에 생협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이마트에서 여러 가지 그 포스 생협 쪽에서 생협이 만약에 매장이 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쪽 포스를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기술 포스 시스템 우리는 좀 색다른 포스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기술 개발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앱으로 내가 우리 생협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생협들의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 아니면 단가가 조정이 됐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이번에 사과가 추석 명절 상품이 사과가 특판 사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앱으로 전달을 갖다가 앱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 개발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시스템을 갖다가 아까 포스 시스템을 갖다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 웹사이트를 갖다 만든다 이게 전부 다 기술 개발 아이템이죠. 그런 부분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협이든 공급자든 소비자 협동조합이든 직원 협동조합이든 아까 대리운전 기사들 모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해가 대리운전 콜 앱을 갖다 새로 만들겠다. 그 자체가 기술 개발 아이템이 되는 거죠. 기술 개발 아이템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목적 직원 협동조합은 우리 용역 단가를 갖다가 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갖다가 하고 싶다. 아니면 단가를 갖다 좀 높이고 싶다. 저 직원으로서 대리운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다른 쪽에 말고 우리가 직접 그 부분을 갖다 운영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이 가져갈 몫을 갖다가 월급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공급자 같은 경우는 내가 더 팔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공동으로 판로를 갖다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갖다 좀 더 비싸게 팔자라고 하는 게 공급자 협동조합의 목적이 될 거고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기술 개발 아이템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 또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아까 시니어 했고 협동자 됐고 그 다음에 저신용자.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그 신용 불량자라든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개인 파산 해상 있거나 그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그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신용불량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그 신용불량 오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같은 경우가 대출 받기도 힘들고 신용카드 발급 못 받죠. 신용카드도 안 되고 또 정책자금 할 때도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세금 밀린 거, 그 국세, 지방세 그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자신감도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실패를 하다 보면 또 재창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그 저신용자 자체가 이런 제약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첫 시간 그때 말씀을 드렸죠. 기술창 저 뒤쪽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기업의 기술 창업을 어떤 부분이든 기업의 리더는 그 신용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신용자가 할 때는 본인의 신용을 갖다가 올리는 데 주력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 신용 양호하신 분들, 저신용자가 직접 대표로 나서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저신용자가 신용이 안 좋은 거지, 돈이 없는 거지.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저신용자 지금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창업을 갖다 하면 됩니다. 보통은 저신용자 부분으로 이 기술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할 때는 있으신 분하고 기술 가진 분하고 같이 엮어 주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저신용자를 뭘 믿고 하는 그냥 그걸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인식 자체가 저신용자다라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우리 신용도가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신용도 자체까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 경제적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의 가치조차도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신용자일 경우에는 우리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을 하는데 상가연합회님은 아니시다 그랬죠. 이제 상가연합회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신용자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신용자 분들이 실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때 이 부분 물론 그렇죠. 저신용자가 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전략적으로 저신용자 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거는 예외로 집니다. 자, 그럼
잠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기술 창업 이야기를 갖다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첫 시간부터 지금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 그걸 하면서 계속 기술 창업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한꺼번에 쭉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다가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갖다가 하는 시간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지난번에 기술 창업의 정의 부분을, 기술자가 누구냐, 제가 정의를 갖다 하는 거는 나이도 관계없고 뭐 전공이 뭐냐 이런 분도 관계없고 경험이나 재능이나 기술,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만드는 양념 정말 맛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집에 가서 저 사람이 만드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술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기술 가지고 창업을 갖다가 하자. 그래서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포함하는 2인 이상, 제가 그랬죠. 2인이 최소한의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인도 조금 과하지만은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갖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연구소를 만들고 생계형 아니고 회사를 규모를 키워나간다.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둘이 해서 더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작가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쓰죠. 작가 책 쓰시는 분들은 혼자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 하는데, 동네 슈퍼를 갖다 한다 라고 했을 때 혼자 사장님 지금 아침 7시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다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생계형 창업이죠. 생계형 창업.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추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 창업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갖춰가지고 2사람 이상이 해라. 그리고 기술 창업의 목적 자체가 기술 사업화, 기술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랬죠. 돈을 버는 부분들이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 회사를 창업하는 단계와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단계, 기술 사업화 단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술 창업하는 데는 예비 창업, 아이템을 갖다 준비해 가지고 회사 법인 설립 준비도 하고 하는 예비 창업 단계, 그리고 이제 법인이 돼 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연구소 설립하고 특허도 출원을 하고 하는 창업 초기 단계,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사업화 단계는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 양산, 생산하고 출시를 하고 성장하는 요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단계와 사업화 단계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술 창업 했었는데, 기술 창업은 제대로 만들 때, 아까 제가 시니어 기술 창업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저쪽에 저시용자 창업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형태들을 갖다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3년 갈 게 아니고 3년 이상, 요거 3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3년 안에 망하는 게 60%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숍, 떡볶이 가게, 그는 3년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가장 쉽게 망하고 쉽게 만들고 쉽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런 좀 길게 갈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기술 창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기술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
라고 하는 게, 예, 연합회는 감사합니다. 예, 그게 기술 창업의 기반을 갖다 탄탄하게 오래 갈 회사를 만들자 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게 여기 기술 창업의 목표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갖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진. 네,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하시는 거죠. 가게를 하나보다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백종원 아이씨가 그래서 아까 돈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단계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기술도 없고 기술 창업 없다. 기술 창업 하지 말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예, 하시다가 정말 괜찮은 분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 기술 사업화를 할 때는 네 가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경영진이 탄탄한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대단한가, 그리고 마진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아직 너무 아픈 부분을 갖다 콕 찔른 것 같은데, 결혼하시면은 기술도 늘어나고 시장도 늘어나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기술도 늘어나고 경쟁진 경향도 튀어납니다.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걸 결혼부터 하는 게 이걸 하는 게 아주 강추입니다. 강추. 네, 기술 창업에 요걸 보시라 그랬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만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물론 토를 갖다 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얘가 대표나 기술자들을 갖다가 남자들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충분하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계산 능력이라든지 꼼꼼하고 시장 보면은 아줌마들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시장 가는 거하고 결혼한 놓은 아줌마가 시장 가는 거하고 여자라는 여자라고 하는 모습에 기술자도 소개해 드립니다. 오시면은 기술자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창업하기 위한 연구소가 이공계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술자 그렇게 들어요. 기술 창업할 때 내가 준비가 됐느냐, 기술 창업을 할 때 전제 조건 5가지를 갖다 꼽았죠. 대표자가 신용도가 양호한 대표자를 갖추었느냐, 그 다음에 2명 이상인가, 그리고 핵심 기술자가 그 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를 관계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자금은 가지고 창업을 갖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제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기술 창업에 하는 단계, 아까 이 단계죠. 여기까지 기술 창업, 예비 창업서부터 창업 초기까지 이걸 빠르게 구축을 하는, 빠르게
이거는 단기 한 달 안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단계 기술 창업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사업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형태를 갖추는 기술 창업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팀을 일단 팀을 갖다가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팀을 갖다가 만들죠. 아까 2인 이상의 팀이 있다고 그랬죠. 팀을 갖다가 꾸리고 그 다음에 창업 준비 자금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죠. 최소 6개월에서 넉넉하게 1년 정도는 우리가 못 벌더라도 이걸 뭐 가져갈 수 있는 총알을 갖다가 만들어, 그리고 창업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보육센터든 어디든 어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아이템 뭐 가지고 갖고 있는, 아까 기술자가 있다 했죠. 기술자가 가진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후보를 갖다가 뽑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게 돈이 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아이템 사업성을 갖다 평가를 갖다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략적인 기술 명제를 준비를 갖다 하죠. 그리고 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시장성과 기술성, 아까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아까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킷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만드는 단계가 가는 겁니다. 신용 안 갖고 있고 신용도 떨어지고 기술도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참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신용이, 저는 그 사업이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 대상으로 그 하시는 서울역 앞에서 음악도 공연도 하고 그분들 식사도 챙겨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런 부분, 서울역 노숙자분들 대상으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서울역 노숙자 안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이전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사업을 크게 하셨던가 저신용자 분들의 기술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부분에서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있죠. 기술 가지고 또 경험이나 노하우, 아까 기술자라고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기술자 여기 신용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역량이 가진 거 있으면은 기술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 저는 이런 부분 해가지고 노숙자들, 서울역 앞에 노숙자 그분들의 그 마음을 갖다 치유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그 재능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다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별 기술 창업, 취업 못하는 대학생들을 갖다가 기술 창업 쪽으로 그걸 하고, 그렇죠. 대놓고 노숙자들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이나 그분들은 활용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노숙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누가 안 하죠. 그때는 다른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저신용자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을 초안을 만들고 그 기술 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갖다 하죠. 특허를 출원하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 계획도 만들게 됩니다.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예비 창업 기술, 이거는 그 기술 보전 기금에 예를 들었는데, 물론 그 기술 보전 기금뿐만이 아니고 예비 창업 단계에서도 그 엔젤 펀드, 요즘 스타트업 그 많죠. 그 아직 법인이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초기 자금을 갖다가 투자 유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런 기보 같은 경우는 기보에 그 예비 창업자 기술 보정 해가지고 그 기술이 아까 특허하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다 그랬죠. 준비를 갖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술 보정을 신청을 하고, 그거 하게 되면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 보정 창업 자금이 조달이 됩니다. 창업 자금, 내가 아까 6개월 정도의 준비 자금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총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그걸 받고 기술 평가 보증을 통해 가지고 법인 설립과 창업 자금이 조달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받고 연구소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쪽에 여기에 또 하나 더 남아 있죠. 벤처 확인, 연구소 설립과 벤처 확인을 갖다 하는 게 이제 기술 창업에,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쪽에 기술 창업 신설 법인을 완료시키는 게, 빠르게 완료시키는 게 요 프로세스,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창업 단계까지 라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 요렇게 딱 되면은 요 단계까지, 요 두 단계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특허도 준비되었고 연구소도 확인을 받고, 이렇게 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벤처 확인, 기술 평가 보정을 통해 가지고 창업 자금, 그리고 연구소 인정, 그 다음에 특허 여러 건, 그러면은 회사 딱 해놓고 기업 부설 연구소 간판 있고, 어디에 회사 그 텔레비 많이 나오죠. 회사의 옆에 그 특허 부분하고 연구소, 벤처 기업 확인, 이런 ISO 인정, 그런 부분을 딱 갖춰 놓는 이유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회사를 포장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떡볶이 가게 떡볶이 영업 신고증 하나만 달랑 있는 거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 신고증 달랑 있는 거하고, 떡볶이 가게에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 부설 연구소, 그 다음에 특허 쫙쫙쫙, 쌀 가공 농법에 대한 특허, 양념에 대한 특허, 우리 저게 주문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 해가지고, 특허까지 그 식당에 그게 그 쫙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뭔가 다른 떡볶이 가게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그런 가격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저쪽에 그 부산에 그 김치 가게, 김치 그 초 아, 죄송합니다. 물론 초딩들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초딩들한테는 사탕 하나 떡볶이 먹으면은 그
팁 주고 사탕 하나 더 주는 게 훨씬 낫죠. 예, 떡볶이 프랜차이즈 할 때 드립니다. 아까 그런 부분 저쪽에 부산에 사상 쪽에 식당을 갖다 음식점을 봤는데 그 건물에 두 개 층을 갖다가 두 개 층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다가 그 간판에 딱 붙여 있습니다. 위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치 뭐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부설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특허 받은 그 해가지고 그 설렁탕 집에도 그런 특허 출연증은 많죠. 특허 받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소도 갖추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러면은 연구소 갖추고 벤처기업도 확인을 받고 식당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인을 갖다 내 가지고 그 연구소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관계 없습니다. 연구소 개인 사업자도 연구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소세 내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직원들을 갖다 많이 뽑죠. 직원들이 있는 게 그쪽에 연구소 전담요원, 뭐 식품 영양이라는 그런 부분, 식품 영양 전공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그 졸업생을 갖다가 해가지고 연구직을 해가지고 그 연구소 직원이 늘 양념을 갖다가 개발을 하죠. 신종 양념을 갖다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인건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뽑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뽑아야 되고 내가 그 김치 만드는 설비를 갖다가 내가 지금 장독대도 만들 그 해야 되고 그 김치 발효하는 부분을 또 만들고 포장하는 것도 만들고 포장 가려면은 패킹 랩 기계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곰탕 만들어 가지고 곰탕 포장 배달을 갖다가 할 때 배달 그 한다라고 했을 때 손님들 싸주지 않습니까? 그럼 포장 기계를 갖다가 그 시장에서 장비 구입해 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럼 그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구소가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취득세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를 갖다 내가 건물을 갖다 해가지고 연구소를 갖다 했다 그러면은 지방세까지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갖다가 위에 2층에 내가 그 1층에 식당이고 2층에 건물 사가지고 위에 2층에 연구소를 갖다 샀다. 그럼 1층하고 2층하고 그럼 2층 건물 하나 그 하게 되면은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되죠. 그럼 면적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게 되면 좋으냐? 아까 요렇게 그 기술 창업 프로세스를 갖다가 탄탄한 기술 창업 모양새를 갖다가 갖추게 되면은 여기 룰들이 다 있죠. 창업 시간, 기술 창업할 때 요런 그 아이템 갖추고 기술성 평가도 받고 연구소도 설립하고 특허도 갖추고 하게 되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창업 플랫폼이 회사가 탄탄해지는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협회 서비스 가장 괜찮은 협회 서비스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부 민간 작업 조달 컨설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회님 또 풍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 사업을 아까 기술 사업화를 하든지 창업 초기 단계보다는 그 실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양산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생산하고 그 인정받고 할 때는 기술 사업화 할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자금이 부족을 하고 양산을 하면 또 공장을 갖다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금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협회에서 정부나 민간 쪽에 자금 조달,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갖다가 조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술 개발 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출연금, 정부에서 그거 하는 출연금, 그리고 융자금, 그리고 보조금,
받는다든지, 그 전부 다 돈이죠. 자금을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엔젤 쪽에서 투자 유치를 갖다 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민간에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칭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정부의 협회에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먼저 민간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창업 투자기관, 엔젤, 크라우드 펀딩, P2P, 해외 쪽에서 투자를 갖다 받는다든지 투자 연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투자 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민간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갖다가 된다라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매칭 펀드로 투자를 갖다가 해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도 하면은, 민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투자를 갖다가 같이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 기업에 맞게끔 조달을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부 투자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 R&D 출연금 지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허 지원 사업도 있고, 예비 창업자 지원 인정, 기술 특허를 사고 판단하는 기술 거래, 인력 지원,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디자인 지원, 그 다음에 기술 금융 이런 쪽에서 실제 정부에서 지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투자를 갖다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너무 많죠. 이걸 다 해주면은 상당히 비쌀 것 같죠. 네. 이 부분은 아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 부분에서 비용은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50% 부담을 갖다가 하고 지원을 갖다 해주는 겁니다. 쿠폰을. 그리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민간 자금 조달 컨설팅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 가지고 협약금이 200만원이고 월 50만원,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800만원이죠. 800만원 정도로 협약금은 미리 납입을 하는 부분이고, 월간 비용으로 그 정도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50에 800만원, 800만원이죠. 850이 아니고 월 50이니까 600만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되면은 아까 정부 출연 자금을 갖다가 한다면은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5%의 그런 부분들이 할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걸 받고 나서 1년 후에 1년 전 협회의 1년 서비스를 받고 전후를 비교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일시불 하면은 DC 해가지고 협회장님한테 따라오고 하면은 DC 조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 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얼마 깎아드린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은 지금까지 한 8회에 걸쳐 가지고 기술 창업 그리고 업종별로 하는 부분, 오늘 업종별이 조금 빠졌는데 업종별에 대해서
그 기술 창업할 때 업종에 그게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저 공공기관도 기술 창업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그만두고 무슨 기술 창업이냐? 공무원들 기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그 기술 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에서 그 공무원이 나가서 정보기관에 출자를 갖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물론 그거는 좀 법적인 조건도 갖춰지면은 그렇게 기술 창업에는 업종에 제한이 없다. 업종에 제한이 없다. 대부업, 금융업, 출연금 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쪽들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제한들이 없다.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기술 창업에 대한 강좌를 이렇게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을 대달해왔습니다. 이왕하실 거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생계형보다는 사업형으로 그 기술 창업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다음 시전 주제는 비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혹시나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책은 이북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북을 갖다 만들면서 한 게 지금 제가 출판 업종을 갖다가 지난주 주말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책을 쓴다, 지금 전자책을 갖다 만든다 라고 하지만은 제가 극비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자책 만들지 마십시오. 전자책 만들지 마십시오. 책을 갖다가 하시면은 오프라인 책을 갖다가 만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오프라인 책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직까지 그 디지털 서적 시장에서는 책 시장에서는 디지털 책을 만들면은 쪽박삽니다. 지금 전자책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안 열려 있습니다. 음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직까지 디지털 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그렇죠. 종이책 출판해서 손해보는 거는데 전자책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책 출간해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전문서적은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용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 하나가 학습지죠. 학습지. 그거는 뭐 전국에 교과서 그런 거 만들면 교과서 하나 만들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기술 창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연합회님 감사하고요. 책 다시 선물을 갖다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